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간단하게 시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0.2% 빠졌고 S&P 500 0.4%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 없는 수치죠. 우리는 화끈한 폭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막 0.2% 빠졌다가 막 0.3% 올랐다가 이런 지루한 장을 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장은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물론 폭락장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가지만 이렇게 지루한 행보장에서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시장을 떠납니다. 너무 지루하거든요. 제가 따로 시황 공부를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헤드라인만 봐도 대충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제 PC 물가 지수를 또 발표한 모양입니다. 도대체 뭔 놈의 지표를 이렇게나 자주 발표하는지, 뭔 놈의 연준 의원들 나와서 맨날 그렇게 쌉소리를 해대는지 정말 피곤해서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면 주식 다 팔아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뉴스를 보면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오늘 뉴스를 보면 더 사야 될 것 같고, 매일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하지만 기업 자체를 보면 그냥 계속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대장주잖아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5년 후에 당연히 지금보다 많이 발전하겠죠. 그럼 5년 동안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과연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까요?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럼 엔비디아도 많이 성장하겠죠. 왜? 대장주니까. 그럼 10년 동안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기업이 아무리 실적을 잘 내도 외부적인 악재가 너무 많으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최대한 빨리 버는 게 목적이라면 시황도 빡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기업의 가치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당연히 하락장 피하면 좋습니다. 정말 시황 분석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하락장 귀신같이 피하고 오르기 직전에 다시 들어와서 상승분을 다 챙겨 먹으면 그냥 무식하게 존버하고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헛발질을 한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돈을 까먹게 되겠죠. 현실이 어떤가요? 통계를 보면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전재산 다 털어서 휴치는 게 제일 좋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 전재산, 심지어 사채까지 다 받아서 롱에 몰빵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폭락장 다 맞아가면서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 그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시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혼조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PC가 둔화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잘 잡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헤드라인 PC도 둔화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예 인하할 생각이 없었다가도 이 정도면 이제 인하 생각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러나 언제 말이 또 바뀔지 모르고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을 뿐이죠. 통계를 내봤더니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우에 95% 확률로 주가가 10% 올랐어. 그런데 5% 확률로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전례를 봤을 때 100% 확률로 수익이 났었다고 해도 이번에 처음으로 반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떤 악재가 터져서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놈의 예측은 제발
하지 말자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꾸 뭔가를 예측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게 되게 똑똑하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야, 니들은 하락장 다 처맞고 있었어? 나는 미리 알고 다 피해 있었는데 머리를 써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니? 뭐 이런 우월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짜릿하겠죠.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측 잘하고 똑똑한데 지금까지 주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벌었습니까? 한 1000억 벌었나요? 10조 벌었나요? 그 정도 능력자면 10조 버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심플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항상 뭔가를 예측해서 사고 파는 쪽으로 우리 회로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대부분은요, 주식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주식처럼 한번 해볼까요? 안 좋은 뉴스를 볼 때마다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반도체 전망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반도체 가격 폭락할 거라고 하고, 고금리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감산하고 투자도 철회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회사를 때려치고 싶으면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냥 주식처럼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회사 때려치면 되는 거죠. 10년 후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을 것 같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10년 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월급 안 올 것 같아. 그럼 퇴사하면 됩니다. 미래가 없는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죠. 또는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할 것 같나요? 너무 어려워서, 경영이 어려워서, 그럼 퇴사하면 됩니다. 왠지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러면 퇴사하면 됩니다. 뭐하러 내가 더러운 꼴을 보나요? 내가 이런 꼴 보자고 회사 다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3일 후에는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럼 일단 퇴사했다가, 소나기는 피했다가 다시 입사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더러운 꼴 안 보고 다시 즐겁게 회사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후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럼 또 퇴사하면 됩니다. 그러고 좋아질 때쯤 되면 다시 입사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도 주식처럼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해 보이나요? 대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식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시황 봐가면서 사팔사팔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거라면 말이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일 내가 볼 때는 상사한테 겁나 깨질 것 같은데, 회사 나가야 되나? 그래도 나가야겠지. 실제로 깨졌습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때려치고 싶네. 그래도 참아야지. 꾹 참았습니다. 이번에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네. 더럽고 안 입고 와. 때려칠까?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데 당장 때려쳐야 되나? 회사에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요즘 뭐 금리도 너무 높고 경기도 안 좋고 외부적으로 악재가 너무 많네. 그래도 참고 다녀야겠지.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참고 다니다 보니까 다음번에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또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회사도 돈을 잘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줍니다.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안 좋은 일은 싹 다 피하고 좋은 일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그냥 어떤 날은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력이 쌓이고 능력도 인정받고 연봉도 오르고 보너스도 더 많이 받고 회사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